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방송 815 모니터. 오늘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계속 몇 주 동안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훌륭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 전에 오늘 같이 일일 MC로 활약해 주실 미녀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하시죠. 감사합니다. 미녀라고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판타지라는 푸드 스타일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한나라고 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꼭 무슨 읽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출연하신 출연자분은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 디지털 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벌거벗은 광고인 책도 출판한 디지털 전문 종합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창업자 이구익 대표입니다. 이구익 대표는 광고회사 최초로 주 4일 근무, 출퇴근 자율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 안에서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잠깐 소개만 들어도 참 궁금한 어떤 호기심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요. 그럼 오늘 차근차근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전문 종합 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스 회사 이름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크리에이티브는 보통 광고에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랑 좀 연상되게끔 만들어서 위대한 크리에이티브가 탄생한 날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마스입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그 사업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디지털 중심의 광고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TV 광고라든지 바이럴 영상, 그리고 배너 광고, 뭐 어떤 종합적인 캠페인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그 가장 매출이 높은 분야가 잘하는 분야겠죠? 네네. 예, 어떤 분야를? 저희는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IMC라고 하는 통합적인 광고 캠페인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디지털, 그러니까 조금 약간 네네. 그 용어가 좀 낯익어서, 네네. 아주 낯설어서 네. 조금만 풀어주시면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분야일까요? 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TV, 신문, 라디오, 잡지 같은 4대 매체가 주로 큰 매체로서 역할을 했다면 온라인이나 이제 뭐 스마트폰,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체가 급부상했고 이것이 이제 TV 광고의 매체비를 뛰어넘을 정도로 중요해진 시대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기반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광고 마케팅을 해서 더 많은 매출과 수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네. 굉장히 화두를 많이 가지고서 일어나고 네. 있는데 이런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예전의 광고 제작 방식과 지금의 네. 광고 제작 방식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영상이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무겁고 되게 고차원적이고 누구나 함부로 만들 수 없는 컨텐츠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영상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 또 재미있거나 호기심 있는 영상이 있으면 친구에게나 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네. 이러한 확산의 힘 때문에 SNS라고 하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컨텐츠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거기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축이다라고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어요. 핸드폰. 네, 네. 네. 사실 저도 핸드폰 평소에 보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네.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광고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럼 모바일 네.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모바일 광고와 TV 광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TV 광고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쓰긴 씁니다. 이를테면 매체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중파냐 아니면 케이블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제작에 대한 규모가 조금 더 큰 건 사실이고 거기에는 이제 짧은 한정된 시간, 30초, 뭐 15초 이런 제한된 시간에 빅 모델들을 써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주고 브랜딩을 하는 그런 효과로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요. 네. 온라인에서는 이제 스몰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SNS에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후킹할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 포인트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 완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작 여건 같은 것들도 조금 TVC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TV 공중파보다 좀 더 타겟팅이 정확하고 그리고 매체에 대한 효율성 같은 것들이 리포트로 좀 더 체계적이다라고도 이제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광고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입장인 거죠. 네, 네. 광고를 만들고 이제 송출해야 되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네. 지금 바이럴이라던가 아니면 SNS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네.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푸드 스타일링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받는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작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바이럴이나 SNS를 통해서 네. 만들어지는 광고들은. 그럼 거기에 갭은 어떻게 지금 메꿔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체에 대한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매체비를 쓰더라도 이제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TVCF라고 하는 좀 굉장히 크고 상징적이고 뭔가 좀 대기업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좀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케이블 TV도 조금 더 가벼워지긴 했겠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영상 같은 것들이 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제작 예산이라는 것이 좀 많이 낮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좀 광고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단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모델, 뭐 빅 모델을 쓰지 않고 아이디어 중심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스태프들은 일하는 데 비해서 어쩌면 TVC를 하는 것과 장비와 스태프들 똑같은 데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제 네. 저감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슬픈데요.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되나요? 네. 하지만 이제 온라인 쪽도 굉장히 더 뭐랄까요, 차원이 좀 높아지고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소비자들이 가볍게 소비하는 것도 맞지만 점점 보는 눈들이 높아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TVC하고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에서 이제 찍었던 것이 인기가 아주 좋으면 이걸 편집해서 TVC로 내보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역전돼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뤄 짐작하건대 앞으로의 우리 뭐 스태프들이나 제작 여건들도 조금 더 존중받고 고퀄리티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잠깐 소개에서도 들었지만 그 지금 주 4일 출근제를 운영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일할 때 보통 광고하면 우리가 뭐 야간 근무 많이 하고 뭐 시간에 근무 뭐 주말에도 근무하고 이런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하는 회사들이나 고객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광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광고회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지 그냥 자유를 줬다고 해서 그걸로 방임되고 뭐 시간을 그냥 흥청망청 날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하는 데도 쓸 뿐더러 어떻게 하면 광고를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뽑을 때, 채용을 할 때 굉장히 눈여겨보는 것은 광고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와 책임감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친구들은 사실은 모범생에 비유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과일 깎아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24시간 광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히려 더 자유롭게 일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공간에 대한 자율성, 일하는 방식에 대한 자유로움을 줌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의욕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 우리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다른 광고 회사들 네. 이런 쪽하고도 문제는 없나요? 예, 문제가 없을 수밖에는 없는 게요. 네. 요즘은 다 커뮤니케이션이 꼭 네. 회사에서 전화로만 내선을 받아서 하는 시대가 지났고, 이메일,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에 이미 네. 다 단톡방에 초대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노마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업무 환경은 좀 더 자유로워도 책임감 있게 아웃풋을 만든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4시간 사실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올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밤 12시, 1시에 시안 달라 그러고 레퍼런스 달라 그럴 때가 제일 무서운데 네. 사실 그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이게 시대 흐름이라는 것도 같이 트렌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근무 시간 단축제도 돼 있고, 클라이언트 쪽도 뭐 이제 워라밸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에 힘입어서 뭐 6시가 되면 컴퓨터 전원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불이 다 꺼져서 뭐 내보낸다든지 이런 고객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라이언트 쪽에서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 주시고 하는 것들을 좀 꺼려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는 이제 급한 업무 아니면 그렇게 요청하지 않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일당이라든지 여건들은 뭐 예전이랑 비슷하거나 별로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소위 말하는 갑질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좀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자, 그러면 영상 광고 제작을 네.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영상 광고가 각 클라이언트라던가 각 네.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가요?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화두를 놓고 보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전달 역할은 아직 영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하더라도 있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는 그 당시대의 가장 좋은 미디어의 가장 좋은 컨텐츠로 라는 기본 개념을 본다면 영상 컨텐츠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영상에서의 어떤 요소가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호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각 뭐 채널별로 특징이 다 있겠죠. 이를테면 라디오 광고는 뭐 옛날에 TV가 나오면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지만 네. 사실은 지금 수많은 운전자들이나 뭐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감성적인 가장 좋은 채널은 라디오가 일단 으뜸일 거고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적으로 좀 옮겨온 게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듣는 문화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영상은 이제 종합적으로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 다만 이제 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지 부수는 이제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 신문도 오프라인 신문도 많이 보지 않지만 그렇죠. 이것이 또 온라인이라는 뭐 패드라든지 뭐 스마트폰에서는 또 많이 소비되고 이런 식으로 매체에 대한 특징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첫 번째라면 미디어는 이제 중립적인 요소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라디오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뭐 유효한 건 라디오 채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네. 그럼 이제 각 채널에 맞는 어떤 이제 광고를 우리가 제작을 네. 했을 때 그 광고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보여줘야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매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는 곳이라면 예전에는 그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마트에 가서 직접 이제 구매하고 그 다음에 뭐 재평가하고 뭐 이런 식이라면 네네. 요즘은 디지털 상에선 거의 그 구매하기 버튼이라는 것이 바로 이벤트 페이지에도 그렇죠. 있고 네. 그리고 만약 정보를 검색해서 봤다면 검색 정보의 상단에 유료 광고 채널에서 이제 공급하는 것들로 클릭해서 네. 상품 구매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꼭 어느 하나만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을 봤으면 이벤트에 참여하고 이벤트에 참여했으면 뭐 20% 할인가에 이제
구매하기 버튼으로 바로 랜딩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동선들을 다 설계해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하고 호감을 느낀 다음에 구매까지 연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네, 궁금한 네. 거 있어요. 네. 예. 그럼 광고 제작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까지 연결되는 것도 네. 같이 설계를 해주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러니까 광고에도 종류가 있겠지만 그냥 브랜딩 캠페인이고 뭐 티저 광고만 한다, 뭐 브랜딩만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각인시키고 이미지만 딱 보여주면 되는 것이 있고요. 이를테면 기업에서 하는 PR 광고 같은 것들, 뭐 우리 강산 푸르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세일즈 버튼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이 어떤 무언가 상품을 팔고 있고 서비스를 유료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통합적인 플랜 안에서 모두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나 아니면 예산 분배에 따른 이제 채널에 대한 구분이 있을 뿐이지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어쨌든 세일즈로 연결시키는 맥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구익 대표님은 원래 카피라이터 네.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 광고를 만들 때 혹은 이 카피를 쓸 때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어떤 카피의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의 광고 카피들의 이제 선배들은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이 더 집약적으로 잘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처럼 뭐 바로 광고 자세히 보기, 뭐 구매하기, 상품 설명하기 버튼 뭐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원샷 원킬로 광고를 봤을 때 사고 싶다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이제 끌어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매까지 이끄는 데는 더 집약적으로 많이 사고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좀 보면 뭔가 주부들에게 소구할 때도 네.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대비했을 때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부 타겟 세계 할 때 보통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뭐 주부님 뭐 몇만 명의 아이들이 선택한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 좀 많이 팔렸고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하면 이걸 네. 전략적으로 많이 씁니다. 아, 그리고 콕 집어서 뭔가 뭐 경희야 너 먹을 때가 제일 예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인물을 직접 이름을 지칭해 주면서 하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효과가 있고요. 네. 의문형으로 썼을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더 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는 아무래도 클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넣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필요하다면 경품 같은 것들도 온라인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네. 참여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일반화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TV 광고는 네. 이 광고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측정이 굉장히 네.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럴이나 온라인 광고 혹은 SNS 네. 광고는 어떤 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들어왔는지가 네. 파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에 대한 효과치가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로도 연결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광고인들은 매일매일 리포트를 볼 수가 있어요. 시청률처럼요? 예, 매일매일요. 그래서 뭐 남녀 타겟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가 방문 유입했고, 뭐 서울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그리고 뭐 언제, 어느 시간대 가장 이용이 활발했는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좌표처럼 설정해 놓고 주간 단위로 분석하고 월간 단위로 분석해서 효율이 좋지 않으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또 메시지도 수정할 수가 있고요. 뭐 영상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위에 영역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굉장히 정확한 타겟 광고가 네,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네, 장점이겠어요. 네, 가장 네.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핸드폰 가지고 있고 다 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이 핸드폰 가지고 네. 제 스스로 저의 광고나 영상을 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이제 저희 광고 대행사가 그래도 존재하는 네. 게 같은 괜찮으세요? 네. 같은 이야기라도 얼마나 다르게 혹은 새롭게 또 재밌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찍는 것과 장비나 어떤 시스템, 뭐 후반 작업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은 한 시대가 왔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 네. 실제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걸 광고처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 집약적으로 컨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메라가 좀 약하든 아니면 후반 제작이 좀 약하든 부족하든 간에 어떠한 그 컨텐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능은 하다라고는 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능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인 유튜버들이 그 장비를 갖추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수도 많잖아요. 있죠. 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뭐 그러니까 화질이라든지. 결국 뭐 화질이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뭐 영상을 만들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근데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송출하는 매체가 어딘지에 따라서 화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장비들이 워낙 좀 많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메라들도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그럼 거기에 후반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이디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다면 1인 뭐 크리에이터들이나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나쁘진 않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what to say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광고를 어설프게 만들었을 때 아니 만듦만 못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고요. 혹은 잘못 만들면 허위 과장이나 혹은 좀 재미없어서 오히려 더 외면받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약은 약사에게 광고는 광고 회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라고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고는 이런 광고 크리에이터이신 이구익 대표님 같은 분들을 다 찾아가서 만드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말씀 한번 주셨는데요. 카피라이터 출신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카피라이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 카피라이터가 뭔가 글을 쓰고 카피를 만드나 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광고에서 카피라이터의 역할은 정확히는 어떤 게 될까요? 카피라이터는 광고회사의 꽃이다라고 그래요?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면 모든 것의 어떤 컨텐츠에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핵심을 건드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글로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문장을 잘 쓰는 뭐 소설가나 시인들도 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적으로 오히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보여주면 소비자들이 그걸 더 좋아할까. 오히려 그래서 기업의 입장과 소비자들의 입장을 중간에서 통역해주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과 또 스태프들이 붙어서 고생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핵심 작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로 이루어진 아웃풋이니까 되게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쓰기 위한 그 엄청난 고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아는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피를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만 광고가 끝난다. 이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의뢰하신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카피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충되거나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하시나요? 저희 광고인들 중에 전설적인 말이 있어요. 내려줘 오는.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든다. 그렇죠. 결국 아무리 대행사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뭐 10개씩, 20개씩 드려도 결국 그걸 선택하고 오케이, 집행하자라고 하시는 쪽은 광고주거든요. 그만큼 안목도 중요하시고 또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 광고의 아웃풋도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으로 직결된다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광고주가 쓰신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해도도 더 높고 애착도 더 많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화법을 저희가 좀 더 다듬어드리고 새롭게 보여드리고 아니면 더 많이 고민해드릴 수 있는 건 저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이 한 번에 오케이 돼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드리고 그것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 토론하고 다시 바뀌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가 돼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좋은 광고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자꾸만 중간에 질문을 드려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 아니세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한 번에 딱 오케이 돼서 네. 더 이상의 두 번, 세 번 없이 갔던 광고가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이를테면 연관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광고주와의 계약 관계를 이어져 오는 거야. 뭐 5년, 뭐 10년. 네. 한 회사가 그렇게 오래 쭉 맡게 되면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그렇죠.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하면 척하고 알고 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아마 오케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 심리들을 보면은 왜 한 번에,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왜 그렇죠. 여러 개를 가운데 하나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자신의 하나가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나를 제출하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꼭 네.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한 밑밥처럼 또 한 두세 개 다른 거를 섞는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만족을 못 한다. 그게 사실인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한 흔적과의 양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에 대한 흔적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이 최고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그렇죠. 설득력이 높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마다 기준점이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는 누가 봤을 땐 너무 좋은데 누가 봤을 땐 이거 별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갈리는 아이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좀 라인이 다른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경우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구육 대표님의 파트, 그 카피라이터의 파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광고가 완성돼, 그러니까 기획이 돼서 제작되기까지는 그 여러 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파트들이 있고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광고 회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 분야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유기적으로 이제 통합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네.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기획이에요. A라고 불리우는 네. 그분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중소기업 기업에 그 마케팅 담당자들 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A 분들이 그 광고주께서 주시는 브리프가 있어요. 예, 예산은 어떻고 뭐 언제 했으면 좋겠고 뭐 모델은 누굴 썼으면 좋겠고 이런 좀 의견들을 정리해 주신 것이 있겠죠. 이거를 기획자가 이제 미팅을 하고 A가 받아와서 한번 숙성을 합니다. 시장 상황도 보고 네. 마케팅 전략과 방향이 어떤 면이 더 좋은지 고민해 본 다음에 네. 잘 추려서 네. 광고회사 내부에 있는 제작팀하고 회의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팀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때는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이런 분들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획 쪽에서 정리해준 브리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인 부분들, 그림이나 이미지 그리고 컨셉 아트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요. 카피라이터는 컨셉이나 아니면 메시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데 이게 한 덩어리다 보니까 회의를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고 이제 그것 중에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하고 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축구 경기로 치면은 감독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미디어 플래너라는 분은 이제 매체적인 부분들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영상이 있으니까 뭐 TV나 종편에 어떻게 몇 억을 쓰고 뭐 네이버는 어떻게 얼마를 쓰고 뭐 유튜버에는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 효율성 생각해 가지고 플래닝을 해주시는 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이제 광고 캠페인들을 론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이나 파트는 네. 대행사 안에서의 파트인 네, 건가요? 광고 대행사 안에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러면 대행사, PD회사, 프로덕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밑에 파트들이랑 겹치지 않고 다 가는 건가요? 예, 광고 회사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역할들이 있고요.
프로덕션은 이제 감독님, PD님, 그리고 뭐 스태프들 좀 있을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광고 아이디어에 최적화해서 카피라이터가 계실 때도 있고, 뭐 작가가 소속되어서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후반 작업을 하는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세 등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디어 회사가 따로 있고요. 네. 예. 예, 매체 바잉 해주는.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쭉 종합해 보니까 네.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만의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 또는 아이디어가 떨어졌을 때 네. 나는 여기서 영감을 받는다, 감성에 음. 자극을 받는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광고를 하니까 그렇죠. 그냥 예. 특히나 TV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광고인들의 삶을 다룬 걸 좀 보여주면 너무 미화돼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한 번에 제안서를 딱 써가지고 PT를 하면 회장님이 막 엄지척에서 막 박수 네.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건 너무너무 잘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카피라이터도 뭔가 갑자기 글을 그냥 쓰다가 갑자기 뭐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썼는데 네. 막 박수 받고 거의 그렇지 않고요. 그냥 흔히 비유하기 제가 후배들한테 말해주기를 운동선수랑 똑같다. 운동선수랑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봐야 되고 인문학적인 지식도 계속 성찰해야 되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고 마케팅 전략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김연아 선수의 저희 감히 비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메달을 따고 박수갈채를 받기까지 빙판에서 엄청 부상을 입고 맨날 그 트랙에도 엄청 힘들었을 거잖아요. 기술 그렇지. 뭐 연마하느라. 광고인의 삶도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과 비례한다라고 보는데 그럼 저희는 어차피 운동선수는 아니까 몸으로 뛰진 않고요. 네. 뇌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이 무언가 흘러가서 딱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쓱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을까? 왜에 대한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것도 되짚어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컨텐츠를 봤다고 하면 그건 왜 감동했을까? 왜 재밌었을까? 라는 것들을 좀 분석해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다가 영감으로 좀 자극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냥 타고나야 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뚝 떨어지는 거냐?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릴 줄 아는 노력이 또 필요한 것 같고 네. 굉장히 뭐 줄탁동시라고 하죠. 노력과 재능이 같이 네. 있어야 되는 직업 같아요. 평상시에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부류로 또 나눠요. 네. 광고가 굉장히 반짝이고 좀 주목받는 거라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기심에 일을 시작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또 취업을 했던 간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하고 막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 정말 이 길이 맞나? 너무 힘들다. 이게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그 생각의 끝이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 요번에도 뭔가 했는데 아쉽다. 나중엔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광고 쪽으로 더 가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다른 좀 고민하다가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실함과 꾸준함 그리고 생각 비틀기와 발상 전환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네.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랬을 때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스하고 이제 우리 어떤 클라이언트가 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내가 그 광고 대행사와 계약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각 파트 설명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마스하고 계약이 되면 어떻게 일들이 진행이 되나요? 저희는 일단 브랜드나 좀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기법이나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마케팅 팀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동기화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본질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경쟁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타겟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이것을 왜 뭐 쓰고 구매하고
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러한 동기화 작업이 있어서 마케팅을 하신 마케터, 기업 마케터 분들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제로 방향 설정을 해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도출해내고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설계해드리고 보여드리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일치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라는 걸로 넘어가서 네. 그 예산에 맞게 그리고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또 가야 되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또 촬영 현장에서 또 보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찍혔는지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뭐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세밀하게 같이 가야 되고요. 완벽하게 오케이를 하실 때까지 계속 다듬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해서 거기서 또 한 번 교훈을 얻고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혹은 좀 어려워하더라 네. 뭐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매출이 뭐 어떻게 됐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학습해서 다음 캠페인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를 계속 아울러서 한 몸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뭐 크리스마스를 닮은 선물처럼 그 기업에 좋은 광고라는 선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은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광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고객의 반응을 보는 그 기준이 네.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한 달 단위 정도로는 집행을 해서 좀 살펴볼 달 필요가 정도는? 있고요. 네. 그리고 비교에 대한 기준도 이전 연도에 동일한 캠페인을 했었다면 이제 기준치가 있으니까 비교해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뭐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비교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100% 실패만 했다, 성공만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항상 보면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 것 같다. 근데 실보다 득이 더 많았을 때 그래도 잘했다라는 이제 평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실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지만 네. 사실 케바케 아닌가요? 사실 좀 던져보지 실험적인 시도일수록 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뭐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뭐 대박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되게 좋아해 주는 광고가 있는 반면에 너무 재밌게 만들었고 뭐 광고주께서도 대행사에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소비자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복은 어느 업종이나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범위를 줄여가면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게 광고회사의 살 길이자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네. 좋은 광고 회사를 만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클라이언트인데 광고를 하려고 해요. 네. 근데 광고 회사 쭉 놓고 이 중에 어디랑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광고 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광고주께서 어떤 상황이신지에 따라 다를 것 네. 같아요. 네. 이미 기업 규모가 크고 광고 집행 경험이 많으시다면 대행사를 아마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많이 써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방식이 경쟁 PT라는 그 비딩을 그렇죠. 해서 이제 입찰 방식에서 1등에게 이제 몰아서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 그냥 명성만으로 뭐 하기에는 아이디어를 먼저 좀 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바와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이제 두드려보고 건너는 방식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보면 단발적으로 광고 캠페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비딩 입찰 방식으로 하기에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호기심 있는 회사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그 회사들의 현재 최근 동향이나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광고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것을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성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최근에도 좋은 광고를 잘 만들고 있구나. 그곳이 이제 잘 만들 확률이 높은 거죠. 식당으로 치면 최근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팔아보고 맛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가잖아요. 네, 광고 그렇죠. 회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광고 회사들의 레퍼런스나 예전에 만들었던 광고들을 쭉 보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A라는 광고 회사는 되게 컬트한 거를 많이 네. 만들다면 B라는 광고 회사는 클래식한 거를 많이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C라는 광고 회사는 조금 뭔가 이 감성 위주의 걸 만든다거나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각 광고 회사의 느낌이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잘 만드는 회사라고도 봐도 되나요? 네, 일단은 만들어 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이런 비슷한 광고를 요청하면 그래도 오차가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거고요. 그 회사에 이제 어떠한 담당, 뭐, 제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라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 여러 스타일을 내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에게 맞는 것이 이제 배정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광고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나름대로. 근데 이 광고 회사를, 광고 대행사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받고 싶어요. 네. 어떻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 뭐라 그럴까 광고 회사 그 활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 좋아요. 광고 회사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광고 회사 활용법 이런 책 있으면 저 살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광고주로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가장 그 좋았던 광고주분들을 떠올려 보면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좋게 해주세요. 다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모호한 표현이나 욕심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엔 확실히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니즈가 정확히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고 세밀할수록 광고 회사가 오히려 움직이기가 좋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고 가기에는 사실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크고 하면서 중구난방 뭐 산으로 갈 확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 마케터 담당자분이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광고 회사고요. 네. 또 만드는 과정 중간중간에 조금 모호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좋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고 고민될 때는 광고 대행사를 믿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반반이라면 네. 만드는 사람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말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모호한 기준을 갖고 모호하게 대해 주시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하면 서로 슬픈 이야기가 돼요. 돌이킬 그렇죠. 수도 없고 시간도 예, 많이 다시 되고. 찍을 수도 없고 또 방향도 완전히 좀 맥 빠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한 팀워크로서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하기 전에 네. 이미 어느 정도 기획회의가 끝나 있는 상태가 가장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산이나 스케줄 같은 것도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이제 아이디어를 담아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그때가 가장 이제 연결이 좋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고민하자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정말 한 팀처럼 움직여 주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믿고 맡겨주신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처음부터 같이 움직였을 때와 어느 정도 기획과 네, 네. 그다음에 예산과 혹은 기간까지 편성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용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예산을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대행사들도 거길 물어봐요. 먼저. 네. 왜냐면 서로에 대한 기준이 그렇죠. 다를 수 있거든요. 예. 원하시는 거는 되게 SF 같은 어떤 대작을 원하시지만 예산은 뭐 바이럴도 힘든 상황일 수도 네. 있는 거고 좀 비약하자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의 눈높이에서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스케줄하고 예산은 정확하게 협의하고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거기에 맞는 스케줄을 저희가 짜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열려 있다가 나중에 또 예산을 이제 협의하려고 하면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그렇죠.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게 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기업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 예산을 이렇게 얼마를 책정을 했으니까 이 안에서 다 해줘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일단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얘기하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정할게 이렇게 나오나요? 대행사도 광고 회사도 광고주께서도 예. 명확하게 예산 협의를 합니다. 아, 그게 가장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업계는 이해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아이디어만 드리고 만약 음. 예산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홀딩 되거나 그렇죠. 안 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쓴 저희 대행사들의 인건비와 에너지들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기업에서 저희 광고회사에서는 손해가 너무 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맥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을 주로 많이 쓰고 시작합니다. 우리 그 PD가 그 이 크리스마스 그 뭐죠?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네. 마스. 예. 네. 크리에이티브 마스. 주로 예, 괜찮아요. 크리스마스가 먼저 떠오르네. 네. 이 크리에이티브 마스가 이 영상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그 인기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내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네. 독특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일단 자유로운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책임감은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뭐 예술로의 출근, 예술로의 외근, 퇴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극장에 출근을 해서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전시회가 있는 곳에 다 퇴근을 해가지고 보고서 이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주기적으로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체육대회가 아니라 제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제육 먹나요? 네,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좋네요. 네, 맛있게 구워 네. 먹고, 전혀 이제 서로 다칠 일 없이 화목한 네. 이제 회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조금은 한 끗 다르고 좀 재미있고 위트 있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잠이 일단 그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서 와. 책상에서 엎드려 자면 제가 뭐라고 해요. 누워서 좀 편안하게 자라고. 잠깐 자더라도 좀 에너지를 확실히 좀 충전하고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펼쳐놓고 잘 수 있는 곳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그 직원 복지에 신경을 네. 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생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저도 어차피 뭐 큰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광고를 정말 잘 만드는 맛집 같은 곳이 되고 싶고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활기차게 즐겁게 일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것이 이제 기반이 되려면 하루하루 일상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합쳐져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완성이 되듯이 그래서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스타트업이니까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즐거운 문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들 채용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래 같이 일을 해주려면 제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저 취업하고 싶습니다. 아, 네. 회사 문 네, 닫고. 네, 저 취업하고 싶어요. 네. 같이 오시면 네. 그런데 고맙습니다. 저처럼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분명히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을 뽑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네. 이런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은 더 좁게는 크리에이티브 마스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책임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광고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냥 구호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벌을 보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보지 않는 대신에 이 두 가지에서만큼 깊이를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책임감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전 광고 너무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공모전 한 번 나간 적이 없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입사하고 싶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열심히 했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이력을 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면 정말 깊이 있게 좀 보고 뭐 학벌이나 영어 점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채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네. 보는 거는 얼마나 성실한지, 네. 네,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한 애정이 높은지 네, 이 정도라고 네.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너무 광고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리고 성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브 마스에다가 바로바로 이력서 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뭐 1착으로 먼저 내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내고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네. 네. 아웃. 먼저 정리해 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광고인으로서
뭐 아까 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네. 가장 기본적인 게 크리에이티브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러한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의 경우는 네. 좀 학교라는 틀 안에 너무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점, 아, 그리고 네. 뭐 시험, 학교 생활 굉장히 좁거든요. 굉장히 넓은 그 대학 생활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좀 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대학 생활이. 요즘은 너무 그냥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을 정도로 스펙 쌓기나 아니면 그렇죠. 학점이나 아니면 영어 점, 토익 점수 뭐 이런 거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광고에서 필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보다 더 넓은 것들을 경험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네.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봐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학점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 광고 회사에 취업할 때 학점은 그렇게 보진 않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오히려 학점만 되게 높고 다른 예. 활동이 없는 네. 친구들보다 그냥 아. 학점이 좀 낮아도 예. 여러 가지를 되게 호기심 있게 경험한 친구를 더 높이 사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학점도 성실함의 척도기 때문에 네. 너무 낮으면 거의 포기 상태여서 졸업만 겨우 했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창의적일 수 있겠지만 네. 예, 어느 정도는 좀 기본은 하는 건 좋겠다. 왜냐면 전방위적인 성실함 안에 학점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궁금한데요. 네네. 그 기본적인 학점은 받아서 그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학점이 몇 점이에요? 그래도 한 C 플러스나 B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럼 않을까요?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데요? 아, 네. 예, 예. 하지만 요즘 이제 학생들이. 그거 F만 아니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것을 왜 그 학점이 나왔는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경험이나 좀 열정적인 한 분야에 좀 빠져 있었다든지 그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납득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부만 열심히 한 건 아니구나라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근데 학점만 낮고 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네요, 진짜. 우리는 그냥 성실하지 않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광고 분야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뭐 1인 미디어니 뭐니 해가지고 채널들도 다양화돼 가고 좀 작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그 상태에서 직업으로서의 그 미래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네. 디지털은 계속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좀 더 소외되고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런 시대라는 것들을 다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리고 소통에 대한 것,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술로서 습득할 수 있다면 그가 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텃밭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단어 안에 모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고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양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일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더 기술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밝을 것 같고 그게 컨텐츠의 역량이 되고 그것이 영상산업이라든지 광고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이구익 대표님이 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고 있는데요. 예. 재능 기부 광고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출액이 높은 광고주만 수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상업적인 수단으로서의 광고가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을 조금 더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광고 전문가로서의 컨텐츠 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잘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아닌 어떤 불우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에너지 빈곤층이라든지 장애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광고를 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이라는 곳과 협약을 맺어서
오랫동안 계속 여러 편들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네. 영국의 재난단체, 구호재난단체인 옥스팜이라는 곳에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컨텐츠들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광고 이외의 활동들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외의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영상 컨텐츠인데요. 광고가 아닌 그냥 컨텐츠로서 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신념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들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패션 쪽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네. 아니, 만드신 광고들이 왜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감각적인가 했더니 오늘 이구익 대표님께서 굉장히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드시는 사람의 감정이 결국엔 녹아드는 게 광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극찬을 아, 잘해주셨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꼭 더 취업을 좀 부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 뭐 추가적으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쪽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크리에이티브 마스는 광고회사로서 전문성은 발휘하되 좀 더 구성원들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광고를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나 작업물 안에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일터 그리고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회사 이름 다시 한번 취업해야 되는 회사인데. 네, 크리에이티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세요. 네, 앞으로 정말 아주 엄청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때요? 오늘 이렇게 일일 MC로 오셨는데. 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막 본인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호기심이, 광고인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호기심이 그러신 것 좋아가지고. 같아요. 하여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출연자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참 흥미로운 분이 출연하시는데요. 한국 M&A 센터의 유석호 대표입니다. 아이디어 뱅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의 돈키호테라고도 불립니다.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였다가 매각한 다음에 직접 또 스타트업 창업도 하셨고 미국 벤처 캐피탈 쪽에 한국 지사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M&A 센터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업체들의 가상화폐 ICO라고 하죠. 상장하는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블록체인 이야기가 아주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폭락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